예, 오늘은 제 발언도 발언이지만 조용민 대표님 또 서철모 시장님 합류하신 첫 회의여서 제가 두 분 소개만 간략하게 해드리고 두 분 이번에 합류하신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을 상임선대위원장 발언으로 보셔서 많이 또 공유도 해주시고 보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용민 대표님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AI 딥테크 쪽 이제 투자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기존에 IBM이나 삼성전자, 구글 이런 쪽에서 또 많이 내부 혁신을 이끄셨던 분이시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선대위 출범할 때도 왜 지금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투자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정도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까지 합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서철모 시장님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7기 민서 화성시장으로서 화성시를 쭉 이끌어 오셨고 특히나 우리 이원욱 의원님과 함께 기존에부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건전하게 잘 굴러가던 시절에 민주당의 뿌리를 만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이 개혁신당에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에 또 이준석 후보와 함께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에 해주신다는 것이 어쩌면 저는 당시 청년 김대중 내지는 비주류 김대중을 도왔던 그 마인드와 저는 전혀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저는 오늘 발언은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상한 실장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되게 생소하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하고 한국에서 극초기 스타트업 AI 딥테크 쪽 투자하고 있는 조용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극초기 투자라는 거 이제 보면은 기업 중에서 가장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팀들을 발본색원하는 거에 저희의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년에 혹은 3년에 한 팀 정도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한국에 어떤 팀에 투자를 하고 싶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그냥 다른 팀보다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님께 문제 해결 능력과 미래 가치 차원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저희 심사역들과 저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존경하는 지인이셨고 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인이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누가 계엄을 했다 이런 걸 다 차치하고 현재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 봐도 제가 근무했었던 여러 회사들의 문제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저는 가장 사양이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뛰어난 리더가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원래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요. 국가의 의사결정 또한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 아마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이번 대선은 굉장히 쉬운 킬러 문항이 아니고요. 기업의 리더분들을 살펴보거나 국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들어 놓은 리더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미친 듯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26회 부동산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전 분야로 확산되면은 지금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사양의 GPU 같은 리더를 우리가 지금 꽂아야 된다. 우리나라에 플러그인 해야 되는 시기다.
그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님이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대선 문항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어떤 게임이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것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2035년, 2045년, 2055년에 우리의 후손들이 2025년의 대선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2025년을 살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2035, 45, 55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우리를 저때 저런 결정을 했구나, 어메이징하다. 아니면 저때 또 비슷비슷한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를 평가를 이쪽으로 하거나 저쪽으로 하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시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2035, 45, 55의 후손들에게 그때 그런 결정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진국으로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지는 거죠. 저는 일단 한국하고 미국의 AI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해서요, 엔비디아 잘못된 30% 투자라든지 그런 거 말고 실제 이곳에 이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관점의 정책들을 좀 만드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냥 보시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에서 정치공학적인 좀 노이즈 같은 뉴스들 말고요, 시스템적인 강제적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좌건 우건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강제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은 명확하고요, 답변은. 그리고 지저분한 정치 공학 뉴스 이제는 너무 듣기 싫고 내 생활에 오롯이 나를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를 뽑고 싶다, 그러면 또 명확해지고요. 이 우리나라의 복잡한 문제들을 중간 과정을 정말 편하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리더와 팀,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2030년에 선진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가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뽑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마지막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러닝클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러닝클럽이라고 해서 한국 개발자들이 한 100명, 200명씩 모여서 뛰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그 마을을 이렇게 뛰는데요. 한국인 개발자들이 그렇게 뛰는 러닝클럽이 뛸 때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개발 잘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분들, 미국 분들도 많지만 한국인 개발자라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 자부심이 지금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도 진짜 든든한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정치적 어떤 상황 이후에는 미국에서 제가 주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정말 든든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리더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 TMI 알려드리면, 제가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 내내 제가 지금까지 축의금 굉장히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제 결혼을 식을 안 올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식 안 올릴 테니까 저한테 보내주실 축의금은 신한은행 쪽에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님의 후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지인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2030년에도 45살에, 그 당시가 되면 이제 45살이 될 겁니다. 최고의 리더와 함께 선진국에서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문제를 편하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6월 3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철모 공동선대위원장. 옆에 겁니다. 그 옆에 거.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화성시장이었던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조용민 선대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아들이 금년에 장가를 갔어야 하는데 미리 가버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크게 듭니다. 저는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부터 다양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두 번의 상황실의 기획팀장과 선임팀장을 하면서 많은 선거를 보아왔습니다. 근데 매번 아쉬웠던 게 이기자의 명분만 있었지 그 선거의 변곡점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단지 5060에서 3040으로 가는 변화의 시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개혁신당이냐 이거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발상이 전환이 되는 계기냐, 시대정신의 전환점이 무엇이냐를 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자신은 굶으면서 자식으로 살았던 산업화의 시대, 그리고 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4050의 세대,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꿈꾸는 미래의 세대 간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타협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찰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통합과 융합적으로 보는 다층적 사고체계를 갖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 합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올 미래가 무엇인가를 보다 냉철히 보아야 합니다. 저희 10년 선배보다, 저희 세대보다, 저희 후손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국민소득은 2100불에 불과합니다. 지금 4만 불에 육박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합하려는 정치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미래를 위한 다층적 사고와 통합이 무엇인지, AI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하였다는 것을 이준석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압도적 새로움, 동탄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기적에는 나비효과와 같은 날갯짓이 있었습니다. 그 날갯짓을 개혁신당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균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대위에 조영민 대표님과 서철모 화성 전 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퓰리즘은 표를 살 수는 있어도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과연 정치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현재 국내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는 2030년에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가 가능하고 전문화된 숙련 노동도 더 이상 AI 기술 혁신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 미래 세대들의 취업문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AI와 로봇이 채울 것입니다. 은퇴한 분들은 어떨까요? 창업 준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제 발표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 즉 100만 폐업 시대에 육박했습니다. 창업, 폐업, 재창업이라는 회전문 속에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뭘 했습니까? 6월 대선을 앞두고 섬시성 추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은 지역화폐 살포, 현금성 단기 지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추경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대 야당이 서로 감옥에 넣고 방탄하는 싸움 속에서 정치 속도와 기술의 발전 속도 사이에 아주 큰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미래세대 교육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반도체 등 신산업의 미래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공약은 이주영 정책위 의장님께서 바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포퓰리즘은 표를 살 수는 있어도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민주영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학교들은 진리를 교훈 혹은 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베리타스, 예일대학교의 빛과 진리, 서울대학교의 진리는 나의 빛이 그 예의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과 겸허는 나를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교권과 어지러운 교육 환경 속에 올바른 교육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그리는 교육은 학생 지도실을 중심으로 한 교육권과 학습권의 보장, 선생님들의 인권과 교권을 지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큰 교육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의 향상이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보편성 잇되 발전지향적 교육주도 국가 발전은 지역 발전과 특성화 및 수월성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관리 지역학교 운영, 다음 시대 개인 필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규모의 수학 영어 교육 국가책임 관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환경과 재능이 모두 다른 학생들에게 기본 이상의 역량을 갖추도록 철저히 교육화돼 미래의 리더가 될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은 세계에 맞춰 2발, 3발 앞서갈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미리 알아채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발굴, 지원하는 동시에 남다른 재능이 돋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을 일컬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였습니다. 새시대 새로운 교육의 철학, 영구히 지켜갈 교육의 목적, 원칙 속의 자유를 기르는 교육의 방식, 개혁신당은 개혁의 횃불, 교육의 등불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준석의 손에 여러분의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개혁신당이 발로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요. 예, 오늘은 제 발언도 발언이지만 조용민 대표님 또 서철모 시장님 합류하신 첫 회의여서 제가 두 분 소개만 간략하게 해드리고 두 분 이번에 합류하신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을 상임선대위원장 발언으로 보셔서 많이 또 공유도 해주시고 보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영민 대표님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AI 딥테크 쪽 이제 투자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기존에 뭐 IBM이나 삼성전자, 구글 뭐 이런 쪽에서 또 많이 내부 혁신을 이끄셨던 분이시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선대위 출범할 때도 왜 지금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투자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정도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까지 합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서철모 시장님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7기 민서 화성시장으로서 화성시를 쭉 이끌어 오셨고 특히나 우리 이원욱 의원님과 함께 기존에부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건전하게 잘 굴러가던 시절에 민주당의 뿌리를 만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이 개혁신당에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에 또 이준석 후보와 함께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에 해주신다는 것이 어쩌면 저는 당시 청년 김대중 내지는 비주류 김대중을 도왔던 그 마인드와 저는 전혀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저는 오늘 발언은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상원 실장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되게 생소하지만 아무튼 오늘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하고 한국에서 극초기 스타트업 AI 딥테크 쪽 투자하고 있는 조용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극초기 투자라는 거 이제 보면은 기업 중에서 가장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팀들을 발본색원하는 거에 저희의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년에 혹은 3년에 한 팀 정도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뭐 한국에 어떤 팀에 투자를 하고 싶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그냥 다른 팀보다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님께 문제 해결 능력과 미래 가치 차원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저희 심사역들과 저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존경하는 지인이셨고 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인이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누가 뭐 계엄을 했다 이런 걸 다 차치하고 현재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 봐도 제가 근무했었던 여러 회사들의 문제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저는 가장 사양이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뛰어난 리더가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원래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요. 국가의 의사결정 또한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 아마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이번 대선은 굉장히 쉬운 킬러 문항이 아니고요. 기업의 리더분들을 살펴보거나 국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들어 놓은 리더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미친 듯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26회 부동산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전 분야로 확산되면은 지금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사양의 GPU 같은 리더를 우리가 지금 꽂아야 된다. 우리나라에 플러그인해야 되는 시기다. 그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님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대선 문항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어떤 게임이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것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2035년, 2045년, 2055년에 우리의 후손들이 2025년에 대선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2025년을 살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2035, 45, 55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우리를 저때 저런 결정을 했구나, 어메이징하다. 아니면 저때 또 비슷비슷한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를 평가를 이쪽으로 하거나 저쪽으로 하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시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2035, 45, 55의 후손들에게 그때 그런 결정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진국으로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지는 거죠. 저는 일단 한국하고 미국의 AI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해서요, 엔비디아 잘못된 30% 투자라든지 그런 거 말고 실제 이곳에 이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관점의 정책들을 좀 만드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냥 보시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에서 정치공학적인 좀 노이즈 같은 뉴스들 말고요, 시스템적인 강제적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좌건 우건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강제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은 명확하고요, 답변은. 그리고 지저분한 정치 공학 뉴스 이제는 너무 듣기 싫고 내 생활에 오롯이 나를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를 뽑고 싶다. 그러면 또 명확해지고요. 이 우리나라의 복잡한 문제들을 중간 과정을 정말 편하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리더와 팀,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2030년에 선진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가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뽑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마지막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러닝클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러닝클럽이라고 해서 개발자들, 한국 개발자들이 한 100명, 200명씩 모여서 뛰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그 마을을 이렇게 뛰는데요. 한국인 개발자들이 그렇게 뛰는 러닝클럽이 뛸 때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개발 잘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분들, 미국 분들도 많지만 한국인 개발자라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 자부심이 지금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도 진짜 든든한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정치적 어떤 상황 이후에는 미국에서 제가 주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정말 든든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리더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 TMI 알려드리면 제가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 내내 제가 지금까지 축의금 굉장히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제 결혼을 식을 안 올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식 안 올릴 테니까 저한테 보내주실 축의금은 신한은행 쪽에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님의 후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지인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2030년에도 45살에, 그 당시가 되면 이제 45살이 될 겁니다. 최고의 리더와 함께 선진국에서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문제를 편하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6월 3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철모 공동선대위원장. 옆에 겁니다. 그 옆에 거.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화성시장이었던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조용민 선대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아들이 금년에 장가를 갔어야 하는데, 가버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크게 됩니다. 저는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부터 다양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 2번의 상황실의 기획팀장과 선임팀장을 하면서 많은 선거를 보아왔습니다. 근데 매번 아쉬웠던 게 이기자의 명분만 있었지 그 선거의 변곡점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단지 5060에서 3040으로 가는 변화의 시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개혁신당이냐 이거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발상이 전환이 되는 계기냐, 시대정신의 전환점이 무엇이냐를 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자신은 굶으면서 자식으로 살았던 산업화의 시대, 그리고 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4050의 세대,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꿈꾸는 미래의 세대 간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타협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찰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통합과 융합적으로 보는 다층적 사고체계를 갖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 합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올 미래가 무엇인가를 보다 냉철히 보아야 합니다. 저희 10년 선배보다, 저희 세대보다, 저희 후손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국민소득은 2100불에 불과합니다. 지금 4만 불에 육박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합하려는 정치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미래를 위한 다층적 사고와 통합이 무엇인지, AI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하였다는 것을 이준석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압도적 새로움, 동탄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기적에는 나비효과와 같은 날갯짓이 있었습니다. 그 날갯짓을 개혁신당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균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겠습니다. 먼저 그 선대위에 조영민 대표님과 서철모 화성 전 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퓰리즘은 표를 살 수는 있어도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과연 정치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현재 국내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는 2030년에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가 가능하고 전문화된 숙련 노동도 더 이상 AI 기술 혁신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 미래 세대들의 취업문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AI와 로봇이 채울 것입니다. 은퇴한 분들은 어떨까요? 창업 준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제 발표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 즉 100만 폐업 시대에 육박했습니다. 창업, 폐업, 재창업이라는 회전문 속에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뭘 했습니까? 6월 대선을 앞두고 섬시성 추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은 지역화폐 살포, 현금성 단기 지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추경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대 야당이 서로 감옥에 넣고 방탄하는 싸움 속에서 정치 속도와 기술의 발전 속도 사이에 아주 큰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미래 세대 교육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반도체 등 신산업의 미래 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공약은 이주영 정책위 의장님께서 바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포퓰리즘은 표를 살 수는 있어도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영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학교들은 진리를 교훈 혹은 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베리타스, 예일대학교의 빛과 진리, 서울대학교의 진리는 나의 빛이 그 예의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과 겸허는 나를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교권과 어지러운 교육 환경 속에 올바른 교육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그리는 교육은 학생 지도실을 중심으로 한 교육권과 학습권의 보장, 선생님들의 인권과 교권을 지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큰 교육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의 향상이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보편성 잇되 발전지향적 교육주도 국가 발전은 지역 발전과 특성화 및 수월성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관리 지역학교 운영, 다음 시대 개인 필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규모의 수학 영어 교육 국가책임 관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환경과 재능이 모두 다른 학생들에게 기본 이상의 역량을 갖추도록 철저히 교육화돼 미래의 리더가 될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은 세계에 맞춰 2발, 3발 앞서갈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미리 알아채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발굴, 지원하는 동시에 남다른 재능이 돋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을 일컬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였습니다. 새시대 새로운 교육의 철학, 영구히 지켜갈 교육의 목적, 원칙 속의 자유를 기르는 교육의 방식, 개혁신당은 개혁의 횃불, 교육의 등불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준석의 손에 여러분의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개혁신당이 발로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